유니티 AR 파운데이션 튜토리얼 코스에 환영합니다. 이번 비디오 시리즈에서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iOS랑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AR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을 보고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AR 코어랑 iOS의 AR 킷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공통된 AR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각각의 특화된 AR 기능을 따로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AR을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 코스를 끝냈을 때는 유니티를 통해서 기초적인 AR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전부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설명드리자면 AR 코어는 안드로이드의 공식 AR API고요. 네이티브로 지원되는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AR 킷은 iOS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AR API예요. 그리고 AR 파운데이션은 유니티에서 AR 코어랑 AR 킷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능을 묶어서 제공하고요. 또한 각각의 특화된 기능도 네이티브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양쪽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죠.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는 그런데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랑 iOS 빌드를 위한 각각의 세부 설정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기초적인 빌드 설정은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드로이드나 iOS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유니티 공식 웹페이지 도큐먼트에서 안드로이드랑 iOS 빌드를 위한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는 유니티에 대한 혹은 C샵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지식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게임 오브젝트가 무엇이고 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스크립트에서 스타트나 업데이트가 어떤 역할이고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로 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저희는 유니티 2019.2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 허브를 켜시고요. 유니티 허브에서 애드 버튼을 누르고 현재로서는 베타 버전이지만 아마 미래에서는 베타 버전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2019.2 버전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AR 파운데이션 버전이 유니티 2019.2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2019.2 버전이 설치 안 돼 있다면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하실 때 컴포넌트를 선택할 때 안드로이드 빌드 도구랑 안드로이드 SDK 그리고 iOS 빌드 서포트를 눌러줘야겠죠. 안 그러면 안드로이드랑 iOS 빌드가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는 iOS, 그러니까 아이폰 위주로 빌드를 하고 당연히 안드로이드 빌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매킨토시랑 아이폰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iOS 빌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iOS 빌드에 필요한 엑스코드라는 도구가 애플 컴퓨터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AR 킷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매킨토시랑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AR 파운데이션 자체는 매킨토시든 혹은 매킨토시가 아니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빌드에서는 윈도우든 맥이든 상관없이 동작할 수가 있어요. 또한 미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AR 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오직 아이폰에서만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말로 하면 AR 파운데이션은 두 개의 AR 코어랑 AR 킷의 모든 공통적인 기능을 지원하면서도 각각의 특화된 기능을 별개로 지원을 해줘요. 따라서 대표적인 기능으로 얼굴 애니메이션, 정확히 얘기하면 페이스 리깅요.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을 읽고 그 표정을 메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애니모지, 그러한 기능들은 AR 파운데이션에서 안드로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에 특화된 기능들은, 그러니까 아이폰에 있는 뎁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즉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0R 혹은 아이패드 패드 프로 최근 버전에서만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들은 AR 코어랑 AR 킷을 묶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죠. 또한 프리뷰 단계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은 AR 킷에서는 지원되는데 현재 AR 코어에서는 지원 안 되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드리고 미래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안드로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맥을 안 써도 따라올 수가 있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상관없이 동작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유니티 2019.2 버전을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든 iOS든 혹은 맥이든 윈도우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내용을 진행할 거고, 구별 없이 만약에 맥과 iOS가 필요하면 그때는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앞서 설명할 게 있다면 AR 킷이든
혹은 AR 코어든, 그러니까 iOS든 안드로이드든 구성하는 방식의 기초적인 방법이 똑같은데, 흔히 말하는 피처 포인트를 트래킹해서 AR을 구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화면에 특징적인, 그러니까 대조가 명확한 물체들을 통해서 AR이 흔히 말하는 표면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성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매트한 표면, 그러니까 별 특징이 없는 표면이나 또는 반질반질한 표면, 거울 같은 표면에서 AR을 사용하게 되면 AR이 잘 인식되지 않아요. 그는 두 개가 모두 같아요. 하여간 유니티 2019.2 버전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유니티 허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건데, 물론 2019.2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버전을 다르게 하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같은 버전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3D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경로는 아무렇게나 쫓아도 상관없고 프로젝트 이름도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AR 헬로 AI라고 할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래서 맨 먼저 정말 간단한 형태의 AR 앱을 빌드하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AR 파운데이션을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새로운 유니티 2019.2 버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프로젝트가 열린 다음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패키지 매니저는 유니티가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데, 흔히 말하는 노드의 npm 같은 거가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노드를 써본 분이 계신다면, 혹은 노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패키지 매니저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서 같은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패키지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중앙 저장소에 미리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패키지를 중복해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유니티의 그 추가 기능들이 이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유니티 상단 메뉴에 윈도우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AR 파운데이션을 받으면 되는데, 이 AR 파운데이션은 현재 프리뷰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키지 매니저 창을 띄우신 다음에 어드밴스드를 눌러주고 Show 프리뷰 패키지를 눌러야지 AR 파운데이션 패키지가 보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서는 이 AR 파운데이션과 관련 패키지들이 정식 릴리즈가 돼서 더 이상 프리뷰를 하지 않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즌에서는 프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 프리뷰 패키지를 해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같은 버전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AR 파운데이션과 이외 AR 킷이나 AR 코어 패키지들이 버전업이 될 때마다 조금씩 구성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버전의 구성과 미래 버전의 구성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버전을, 흔히 말하는 과거 버전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버전을 쓰게 되면,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과거 버전의 비디오를 보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버전이지만요, 갑자기 미래 버전의 비디오를 봤을 때 다른 점이 생기면 혼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같은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저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 AR 파운데이션을 설치하실 때 여기 AR 파운데이션이 보여요. AR이라고 검색하면 다 보일 거예요. 인스톨을 누르면 현재 시점에서 바로 최신 버전을 설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See All 버전을 누르면 여러 개의 버전 중에서 하나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최신 버전을 설치하지 마시고, 만약에 최신 버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과 AR 파운데이션에서 2.0.2 버전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최신 버전이 2.0.2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버전일 경우에는 여기서 펼치기 버튼을 누르고 See All 버전을 눌러서 2.0.2 버전을 찾아서 인스톨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2.0.2 버전이 정식으로 릴리즈된 최신 버전이지만요. 인스톨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AR 파운데이션만 임포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빌드가 안 돼요. 즉 어쨌든 AR 파운데이션을 임포트한 다음에 AR 코어랑 AR 키 플러그인 중에 최소한은 임포트를 해야지 모바일로 빌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OS 빌드를 위해서 AR 코어를 임포트하고요, AR 코어도 마찬가지로 2.0.2 버전을 기준으로 임포트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AR 킷,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AR 킷이 iOS고 AR 코어가 안드로이드죠. 어쨌든 AR 코어도 2.0.2 버전, AR 킷 XR 플러그인도 이 경우에는 2.0.1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이 아니라 윈도우라면 AR 킷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AR 킷
플러그인 자체를 패키지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빌드가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iOS용으로. 그래서 AR 코어랑 AR 킷 둘 다 일단은 플러그인 혹은 패키지를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인스톨 버튼 눌러서. 그래서 AR 파운데이션, AR 코어 XR, AR 킷 XR을 전부 설치해 주신 다음에 이제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저는 iOS를 현재 빌드 플랫폼으로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드로이드랑 차이는 안 나겠지만요. 마찬가지로 iOS로 스위치 플랫폼 하는 것 자체는 윈도우에서도 가능해요. 다시 말하자면 빌드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뭐 안드로이드로 빌드 스위치 하셔도 상관없지만요. 어쨌든 저는 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iOS가 좀 더 간결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iOS로 스위치할 건데, 사실 안드로이드로 스위치해도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 두 개 중에 하나로 스위치를 해줄게요. 물론 저는 iOS로 일단 빌드를 플랫폼을 스위치했지만 사실 안드로이드도 AR 파운데이션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AR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두 개 다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를 빌드하는 방법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모바일 플랫폼으로 스위치한 다음에 먼저 하이어키 창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고 XR, AR, 세션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 줄게요. 자, 지금은 일단은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의 AR 앱을 빌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AR 세션은 현재 AR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현재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른 AR 오브젝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즉 AR 세션이 없으면 AR이 동작하지 않아요. 모든 AR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의 씬에는 AR 세션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AR 세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AR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무언가를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AR 라이프 사이클이란 AR 기능이 동작하고 종료될 때까지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AR 세션은 AR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면 AR 세상을 보여줄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리고 AR 세상의 중심이 될 원점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키 창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 XR,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도 생성해 줄 거예요.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는 AR 세상의 중심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씬상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일단은 다 원점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움직일 때 게임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당연한 사실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AR 앱을 사용했을 때 현재 위치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게임 세상에 있는 오브젝트 스스로는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씬에 존재하는 AR 앱의 씬에서요, 이 AR 세션 오리진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이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편성돼요. 즉 만약에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의 변경사항, 정확히 얘기하면 크기나 위치가 변경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 자신은 자기가 변경되어 있다고 느끼진 않지만 AR 세션 오리진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나 위치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씬에 존재하는 AR 앱에서요, 이 AR 세션 오리진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AR 세션 오리진을 변경하게 되면 씬에 보이는 오브젝트들의 크기나 위치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다만 오브젝트 스스로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AR 세션 오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AR 세션 오리진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AR 세션 오리진의 자식으로는 AR 카메라가 있어요. 이 AR 카메라가 움직이는 카메라예요. AR 카메라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붙어있는 카메라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AR 카메라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위치나 혹은 뭐 각도 같은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현재 AR 세션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 AR 카메라를 상대의 위치로 밀어내버려요. 즉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이 AR 카메라가 움직임으로써 오브젝트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R 카메라의 위치는 현실의 카메라의 위치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것들이 실행이 되고 그 동작이 실행이 되고요. 어쨌든 AR 카메라를 만들었으면 이미 카메라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씬에 2개 이상의 카메라가 존재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씬에서.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을 만들었으니까, 즉 AR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오브젝트랑
AR의 위치의 중심,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AR 세상을 보고 있을 카메라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보게 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이라키 창에서 빈 공란에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만들고 계속하기 전에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 AR 카메라, 큐브 게임 오브젝트 모두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위치가 0,0,0인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스케일이 1, 1, 1인데 유니티에서 3D 큐브 게임 오브젝트는 한 변의 길이가 1유닛이에요. 그리고 이 1유닛은 유니티에서 게임 세상에서의 1유닛은 현실의 1m에 대응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3D 오브젝트 큐브가 AR 세상에 1m에 대응되면 너무 커요. 그래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 3D 오브젝트 큐브의 크기를 0.1, 0.1, 0.1로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10cm에 대응되겠죠. 그리고 AR 세션 오리진이 처음 보이는 피처 포인트에, 즉 피처 포인트란 세상의 중심으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화면에 비친 위치 중에서 가장 특별해 보이는 위치 혹은 뭐 가장 대비가 좋은 그러한 형상들의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 그러한 형상을 통해서 현재 핸드폰의 위치가 AR 세션 오리진의 위치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핸드폰이 실행이 되죠. AR 앱이 실행돼요. 그럼 AR 앱이 실행되었을 때 카메라가 있던 그 위치가, 카메라 또는 핸드폰에 있던 위치가 AR 세션 오리진의 위치가 돼요. 그리고 AR 세션 오리진의 위치가 0,0,0이고 큐브도 0,0,0이죠. 즉 큐브가 핸드폰에 있던 지점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R 앱을 켠 다음에 핸드폰을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핸드폰과 똑같은 위치에 있던 큐브가 보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는 빌드한 다음에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큐브 게임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실행되자마자 핸드폰에 있던 지점에 대응되는 위치로 생성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큐브의 G값을 수정하게 되면 앞쪽이나 뒤쪽으로 좀 더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이제 우리가 빌드했을 때 AR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빌드 해볼게요. 빌드를 하기 위해서 먼저 iOS로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빌드해서 보여드릴게요. 빌드 설정을 위해 파일, 빌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현재 씬을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iOS에 플레이어 세팅지로 들어가서 자, 현재 프로젝트의 빌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뭐 컴퍼니 네임과 프로덕트 네임은 별로 중요하진 않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설정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설정은 바로 일단 번들 아이덴티피어죠. 번들 아이덴티피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빌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번들 아이덴티피어는 앱의 유일한 식별자고, 흔히 말하는 어떤 앱에게 어떤 아이디를 부여하냐는 뜻인데, 이거는 도메인 주소의 반대 방향으로 보통 적죠. 그래서 뭐 company my studio 뭐 hello ar app 뭐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자기만의 번들 아이덴티피어를 선택해야겠죠. 사실 안드로이드는 상관없는데 iOS 같은 경우는 이 번들 아이덴티피어가 겹치게 되면 빌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 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빌드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오토매티컬 사인을 체크를 켜둘게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 서명을 자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개발자로서 이 앱을 내가 개발했다는 서명이 들어가야지 빌드가 되기 때문에, 빌드가 되고 정확히 앱스토어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면 되고, 체크하면 여러분들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개발자 서명을 자동으로 서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AR킷은 최소 iOS 미니멈 레벨이 11은 돼야 돼요. 그래서 iOS 버전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AR앱은 마찬가지로 AR킷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Require AR킷 서포트를 켜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 유세지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추가되는데, iOS 앱을 개발할 때는 흔히 말하는 왜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실 아무런 글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왜 쓰는지는 알려줘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증강현실을 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쓴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면에서는 되게 빡빡해요. 되게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AR킷을 쓴다고 체크해주고요. 마찬가지로 CPU 아키텍처가 AR킷은 유니버셜로는 동작하지 않아요. ARM 64비트를 사용해야지 여러분들이 AR킷이 동작을 하게 돼요.
이외에 특별히 더 지금 건드릴 기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빌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빌드 버튼을 누르고 현재 프로젝트 경로에 새로운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빌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 빌드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는데 주의할 점은 assets 내다가 빌드를 만들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assets 폴더는 실제로 유니티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asset 폴더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게 되면 프로젝트 내다가 빌드를 포함시켜서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엉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assets 폴더 밖에다가 빌드를 만들어야 돼요. 혹시 잘못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아무데나 assets 폴더 내부 또는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에서 중요한 폴더가 아닌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빌드를 목표로 할 폴더를 생성하는 거는. 어쨌든 빌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 생성하고 저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iOS라는 이름으로 빌드된 결과물을 세이브해서 저장할게요. 그러면 엑스코드 프로젝트로서 빌드가 돼서 나와요. 네, 그래서 빌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빌드가 완료되어서 빌드된 폴더로 들어가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스코드는 맥에서 사용하는 개발용 프로그램이죠. 엑스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저는 제 아이폰을 혹은 이외에 사실 AR킷 자체는 아이폰 10이 아니더라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어요. 아이폰 10에서만 쓸 수 있는 동작은 뭐 흔히 말하는 애니모지 같은 기능이죠. 어쨌든 제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빌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열고 프로젝트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서 사이닝을 위한 팀을 설정해 주고요. 그래서 개발자 설명을 어떤 팀으로 할까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그러니까 애플 계정으로 엑스코드를 로그인해 놨다면 여기 뜰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팀 계정이.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적당히 하나를 고르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팀 계정 중에서 그 다음에 아이폰을 연결하고 빌드 할게요. 제 아이폰을 연결하는 순간에 이제 왼쪽 상단에서 연결된 장치가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제 아이폰을 연결했고요. 제 아이폰을 연결했으니까 이제 왼쪽 상단에서 제 아이폰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빌드 앤 런 버튼을 누르면 제 아이폰을 타겟으로 방금 제가 만들었던 AR 앱이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실행되네요. 제 폰에서. 자, 실행되는 화면을 자, 잠시 핸드폰에서 근데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 핸드폰에 설정에서 기기 관리에서 현재 실행할 앱을 승인 혹은 이제 신뢰한다는 설정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잠시 제 핸드폰 설정에서 현재 실행할 앱과 실행할 앱의 개발자 서명을 여기 적혀 있는 제너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경로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지정했고요. 다시 빌드 앤 런 버튼을 눌렀을 때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잠시 스탑을 걸고 이미 설치가 되고 실행 중인데 그냥 실행을 누르게 되면 디버그 기능이 켜지면서 약간 성능이 안 좋아져요. 즉 렉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끄고 아이폰 측에서 직접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디버그 기능을 쓰지 않은 채로 별 상관은 없지만 캡처할 때 조금 렉이 걸릴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저는 퀵타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아이폰을 미러링해서 띄운 거고요. 여기서 방금 엑스코드를 통해서 설치된 헬로 AR을 켜고 실행해서 보면 처음 실행할 때 카메라를 액세스로 허용하겠냐는 창이 뜰 거예요. 왜냐면 모든 모바일 기기들은 iOS든 안드로이드든 어쨌든 권한을 허용해야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큐브가 보이죠. 그래서 처음 핸드폰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조금 뒤로 빼면, 왜냐면 0,0,0 지점에 큐브가 생성됐으니까 이렇게 큐브가 보여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큐브가 또 보이죠. 그래서 iOS로 빌드에서 잘 동작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드로이드로 빌드 해볼게요. 안드로이드로 빌드하기 위해서 유니티에서 빌드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로 현재 플랫폼을 스위치 해주고요. 스위치를 한 다음에 플레이어 설정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마 AR 킷이나 AR 코어, AR 파운데이션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순간에 오토그래픽 API가 해제되면서 자동으로 불칸이나 오픈GL ES3 버전 이상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토그래픽 API가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하고요. 해제한 다음에 만약에 오픈GL 2.0 버전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2.0은 해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픈GL 2.0은 굉장히 예전 버전의 오픈GL이에요. 따라서 다른 말로 하자면 불칸이 가장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그리고 가장 최신의 그래픽 API고요. 오픈GL 3.0은 그래도 오픈GL 2.0보다는 최신이죠. 근데 2.0은 너무 낮아서 제대로 여러분들의 AR 앱을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다만 오픈GL 2.0은 굉장히 레거시 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신 폰에서는 ES3과 불칸이 안 돌아가죠. 어쨌든 AR 앱을 제대로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픈GL 2.0은 빼주고요. 만약에 오토 그래픽스 API가 체크됐으면 체크 해제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AR 코어에서는 AR 킷, 그러니까 iOS에서는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나중에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멀티스레드 렌더링 지원이 갑자기 안 된다면 다시 아마 공지가 올라오겠죠. 유니티 공식 웹페이지에서. 어쨌든 현재로서 AR 킷은 괜찮은데 AR 코어에서는 멀티스레드 렌더링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체크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서 패키지 네임을 적당히 바꿔주고요. 왜냐면 패키지 네임을 변경하지 않으면 빌드가 안 되니까 뭐 my studio, my AR 앱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미니멈 API 레벨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AR 코어는 안드로이드 7.0 이상에서만 돌아가요. 그래서 그 밑에 버전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스크립팅 백엔드랑 API 컴패빌리티 레벨 같은 건 딱히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API는 단넷 4점대를 써야겠죠. 물론 이 부분은 수정하거나 안 하거나 AR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니티 최신 버전부터는, 정확히 하면 2019점대 버전부터는 단넷 4.0대를 기준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쩐지 왠지 여기서는 단넷 2.0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는 단넷 4.0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스크립팅 백엔드 같은 경우는 모노랑 IL2CPP가 있는데, 요즘은 IL2CPP를 쓰는 게 맞죠. 왜냐면 IL2CPP가 좀 더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고 최적화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코드의 보안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모노는 하위 호환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모노를 쓸 텐데, 웬만하면 IL2CPP를 쓰는 게 낫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CPU 아키텍처는 뭐 ARM7, 뭐 ARM64, 이 중에서 이제 IL2CPP를 하게 되면 64비트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최신 CPU 아키텍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에서는 ARM7만 지원하면 다 돌아가죠. 그런데 뭐 웬만하면 완전 최신 안드로이드를 위해서는 64비트 CPU를 지원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IL2CPP를 써야지만 지원이 가능하죠. 지금은 별로 상관없으니까 일단 모노로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이외에 좀 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는 안 보이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최적화라든지, 그러니까 AR과 상관없는 부분들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앱을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앱을 빌드하는 것 이외에도 앱을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싱 세팅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키 소랑 그 다음에 키 얼라이어스를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걸 지정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나 혹은 iOS 네이티브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구글 검색만 해도 안드로이드나 iOS를 유니티에서 빌드하고 그걸 릴리즈하는 방법이 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AR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짧게 설명하자면, 누가 개발했는지 서명을 하기 위한, 누가 이 앱을 개발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한 서명을 추가하고 등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외에 특별히
추가할 설정은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XR 세팅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뷰포리아를 쓴다면 여기 뷰포리아, 예전에 이제 뷰포리아라고 AR 파운데이션을 쓰기 전에 유니티에서 AR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외부 미들웨어가 있어요. 근데 뷰포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네이티브로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뷰포리아는 여러분들이 딱히 건드릴 게 없고요. AR 코어 서포트는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AR 코어는 현재 지금으로서는 AR 코어 서포트가 불칸 그래픽스 API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그래서 아마 미래 버전에서는 될 텐데 아마 되는 게 맞아요, 원래라면. 근데 현재로서는 AR 코어가 불칸 그래픽스 API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래픽스 API 설정에서 불칸을 뺄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픈GL 2.0과 오픈GL 2.0은 안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하위 호환을 위해서 지금도 쓰고 있지만 AR 앱에서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불칸 같은 경우는 미래 버전에서 아마 지원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픈GL 3.0 버전을 고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선택할 거는 AR과 관련이 없지만 컬러 스페이스를 저는 iOS랑 안드로이드 모두 리니어로 바꿔줄게요. 감마와 리니어의 차이점은 감마는 흔히 말해서 이전 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이전 세대 디스플레이란 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디스플레이들 운영 체제들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미지의 대조비를 그러니까 쉽게 조금 왜곡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미지의 대조비나 혹은 감마 값들을 보정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값과 다르게, 즉 이미지가 왜곡이 되죠. 왜냐하면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컬러 공간을 왜곡시켜 놓는 게 감마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AR 앱을 개발할 때 AR 코어랑 AR 킷은 안드로이드랑 iOS 최신 기기들을 기준으로 보통 개발되기 때문에, 왜냐면 API 자체가 처음부터 최신 API를 기준으로 우리가 AR 앱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는 7.0 이상 버전부터 AR 코어를 쓸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감마를 쓸 필요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컬러 공간을 보여줄 수 있는 리니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는 최신 그래픽스 API를 써야지 쓸 수가 있어요. 즉 오픈GL 2.0에서는 감마를 못 써요, 참고로. 마찬가지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폰 기기들은 제대로 컬러 공간 리니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니어를 선택해 줄 거예요, 감마가 아니라. 사실 두 개 중에 한쪽을 컬러 스페이스를 바꿔주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토 그래픽스 API를 체크 해제하고 메탈을 쓰도록 할게요. 메탈이 아이폰 진영의 최신 그래픽스 API죠.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다른 그래픽스 API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메탈이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메탈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를 리니어로 바꿔줬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니티에서 다시 이제 파일 빌드 설정에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빌드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플레이어 설정에서 안드로이드 빌드 설정 맨 끝에서 퍼블리싱에서 사용할 서명, 그러니까 키스토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스토어 없이 즉시 빌드하기 위해서 디벨로먼트 빌드를 체크한 상태에서 빌드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빌드 버튼 누르고 적당한 폴더에, 그래서 제가 생성했었던 빌드 폴더를 쓸게요. 빌드할 경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경로랑 꼬이지만 않으면 어디든 상관없죠. 그래서 적당히 빌드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제가 생성했던 어떤 폴더는 상관없어요.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빌드를 할게요. 그러면 APK 파일로 빌드가 되겠죠. 그래서 빌드가 돼서 APK 빌드가 돼서 나왔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에 이 APK 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해보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AR 앱을 간단하게 안드로이드랑 iOS용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봤어요. 다음 비디오부터는 본격적으로 AR 코어들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기능과 그리고 AR 코어의 컴포넌트의 기능을 코드에서 호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